지금 이걸 보는 동안 뇌의 일부는 이걸 계속 볼지 더 쉬운 걸로 넘어갈지 계속 딴 걸 찾고 있습니다. 이 계산이 하루에 수천 번 일어나고 그게 조용히 의미 있는 일을 해낼 힘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메커니즘을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쇼폰만큼 당기는 게 가능하다면요? 이건 마음가짐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 얘기입니다. 유튜브 채널 허스텔코어에서 250만 뷰를 만든 도파민 디톡스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신경과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뇌는 손익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이 질문을 던지죠. 에너지 대비 가장 이득인 게 뭔가? 노력은 많고 결과는 불확실하면 브레이크. 노력은 적고 즉각적인 기분 전환이 확실하면 바로 초록불이에요. 에너지를 아끼는 게 목숨을 지키던 시대의 생존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오래된 뇌가 지금 그 본능을 정확히 파고들도록 설계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앱 하나하나, 콘텐츠 하나하나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자극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뇌가 털리고 있는 겁니다. 뇌 안에 측좌핵이라는 작은 신경세포 덩어리가 있어요. 의욕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흔히 말하는 행복물질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갈망물질입니다. 뭔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얻을 것 같을 때 나와요. 그래서 손가락이 안 멈추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넘기면 뭔가 나올 것 같아서 뇌가 계속 도파민을 쏟아내는 거죠.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런 손쉬운 자극을 너무 반복하면 뇌가 적응해버려요. 도파민 수용체 수가 줄어들고 만족감의 볼륨이 낮아집니다. 이제 같은 만족을 느끼려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져요. 한때 재미있었던 책이 지루해지고 운동이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게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성이 생긴 거예요. 마약이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쇼폰만 보던 날 오히려 더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극에 익숙해진 뇌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모든 일은 그냥 고통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뇌는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스스로 계속 바꿔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자기 관리의 신경 경로를 강화하거나 딴짓의 경로를 강화하거나 뇌는 어차피 변해요.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변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도파민 디톡스 얘기가 나옵니다. 도파민 디톡스란 쉽게 말해서 힘들이지 않고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을 잠깐 끊어내는 겁니다. 뇌가 정상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체가 다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끝냈을 때의 뿌듯함, 운동 후의 개운함, 집중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의 충만함, 이런 자연스러운 보상들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해요. 도파민 디톡스를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의 도파민 1순위를 파악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것. 대부분은 스마트폰, 그 중에서도 숏폼 영상이나 SNS예요. 그리고 기간을 정하세요. 최소 3일, 7일이면 더 좋고 2주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기간 동안 손쉬운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끊어냄으로써 뇌가 조금 더 느리고 어려운 활동에서도 만족을 찾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단,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뇌는 빈 상태를 못 견뎌요. 쇼폼 대신 종이책을, 배달 대신 직접 요리를, 이어폰 없이 동네 한 바퀴를. 처음엔 심심합니다. 당연해요. 뇌가 아직 고강도 자극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책을 펴는 것만으로 기대감이 생기고 운동을 마치면 진짜 뿌듯한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보상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파민 디톡스를 시작하면 처음 며칠이 제일 힘들어요. 초조하고 괜히 짜증나고 뭔가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금단 증상이에요. 오히려 도파민 디톡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실패 신호로 받아들이고 딱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쾌락과 만족은 다릅니다. 쾌락은 바로 오고 금방 사라지고 밖에서 와요. 만족은 느리지만 오래가고 안에서 와요. 요즘 세상은 쾌락을 넘치게 주지만 만족은 텅 비워둡니다. 하루 종일 재밌게 보냈는데 잠자리에서 공허한 느낌. 다들 알 거예요. 뇌가 쾌락은 실컷 먹었는데 만족은 한 숟갈도 못 먹은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힘든 일을 해냈을 때 뇌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을 한꺼번에 분비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말하는 러너스 하이가 이거예요. 어떤 자극보다 강하고 훨씬 오래 가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만족을 미루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계획력과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강해져요. 반대로 즉각적인 자극은 충동과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변연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손쉬운 자극 대신 할 일을 선택할 때마다 뇌의 고등한 부분이 강해지고 원시적인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 디톡스를 제대로 하고 나면 집중력이 늘어납니다. 5분도 못 버티던 것들이 1시간씩 붙잡히기 시작해요. 생각이 맑아지고 결정을 더 빨리 내리게 됩니다. 가장 신기한 건 피하기만 했던 일들이 갑자기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뇌가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단, 도파민 디톡스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뇌는 늘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폰을 침대 옆에 두면 눈 뜨자마자 손이 갑니다. SNS 앱을 지우고 일할 때 폰을 다른 방에 두고 건강한 음식을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나 사이에 장벽을 하나씩 놓는 것 하나하나가 다 선택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미쳐요. 다들 쇼폰 보고 몰아보기 하는 환경이면 나도 모르게 거기 맞춰집니다. 반대로 뭔가에 집중하고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습관이 옮아와요. 친구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누구와 뭘 하며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조금 더 의식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내 삶에서 가장 손쉽게 강한 자극을 주는 게 뭔지 그걸 7일만 끊어보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만 일하다 보니 쇼폼에 빠지는 게 너무 쉬웠어요. 몇 주를 그렇게 보내고 나면 눈빛이 퀭해지고 거울도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루만 끊어봐도 다음날이 쉬워지고 그 다음날도 쉬워졌어요. 3일도 필요 없었고 하루가 시작이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요. 도파민 디톡스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알고리즘이 아닌 내가 나를 움직이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게 되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